네, 안녕하세요. 팀 논팽스의 팀장 이혜승입니다. 네. 저희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사용자가 성격을 직접 만들어서 사물에 QR을 붙이고 대화하는 챗봇 모멘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플로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여긴 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딜레이가 걸리죠? 어? 여긴 또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도 무거운 공기를 부탁드려요. 좀만 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숨이 헐떡헐떡하네요, 주인님. 아, 미안해. 너무 흥분했나 봐. 주제를 선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는 IoT, 스페이셜 컴퓨팅, AI가 결합되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에 있지만 그 단면에는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심화되고 있고 사용자들은 스마트 기기 등과 일방향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티는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상호작용이란 어떤 것일까? 그런 상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내 일상의 애착사물 또는 공간과 교감하면서 나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페르소나 챗봇입니다. 시중에 있는 캐릭터 AI 챗봇들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팀에서 개발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고 특정 사물에 어울리는 성격을 AI가 자동 생성합니다. 두 번째, QR코드를 물건에 부착함으로써 물리적인 대상과 인터랙션하는 감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연구 과제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매력을 느끼는 페르소나의 기준을 정의해야 하고요. 그 내용을 연산할 수 있는 수치로 정량화하고 챗봇이 주어진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추론 모델과 TTS API는 저희 팀 멤버인 지수님이 정말 다양한 모델을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그 결과 GPT 모델이 피어 레벨, 즉 친구 같은 성격 표현에 적합했고요. 그 외에도 요약 모델과 이미지 분석 모델로 GPT-4o 미니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과제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티키타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순발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공감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대상과 대상의 거리를 좁히는 게 좋겠죠. QR코드가 이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 바깥의 사물과 접촉할 수 있는 매개로서 온라인의 사용자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꺼내주는 것입니다. 앱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QR을 스캔해도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페이지를 열어주는 딥링크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채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QR은 하나의 성격을 가진 독립적인 채팅방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UUID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UUID는 사용자가 QR을 생성할 때 배정되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사물 정보와 AI가 분석한 내용을 통합한 최종적인 성격 프로필을 UUID를 통해서 불러오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API 구조를 세울 때 초기 계획은 서버가 API를 받아오는 정석적인 구조였습니다만 클라이언트가 웹소켓을 통해서 API와 통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결정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리얼타임 API가 아직 프리뷰 버전이고 컨트롤하기 불안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터 내부에서 동작하는 비교적 안정화된 패키지를 도입을 하면서 로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키텍처에 관한 자세한 플로우 차트는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어펜딕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페르소나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페르소나에 관한 R&D와 알고리즘 개발은 승하님께서 아주 넓고 깊게 진행해 주셨어요. 권위 있는 인문학적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성격을 이루는 요소들을 먼저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수집해야 할 정보들을 선별했습니다. 저희 앱의 페르소나 빌딩에 크게 기여한 특징적인 요소 하나만 꼽자면 저는 매력적인 결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결함은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친절한 비서 같은 AI, 이런 평면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설정된 성격과는 반목하는 내면의 두려움과 결함을 주입합니다. 이러한 의외성이 캐릭터의 개성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약간 어설프고 조금 킹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 같은 매력을 만들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이러한 속성들을 대화를 할 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맥락상 자기 약점을 건드리는 발언을 사용자가 툭 던지면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시니컬한 친구는 시니컬하게, 자기 비하적인 유머를 가진 친구는 자기 탓을 하는 식으로요. 이런 다양한 성격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NPS라고 명명한 논팽스 퍼스널리티 시스템의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사물에 어떻게 성격을 부여할까요? 환경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이 성격 표현에 67%의 영향을 미치며 색상의 일관성이 정체성의 인식을 145%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모멘티는 사물의 외형적 특성, 형태나 재질 등을 이미지 분석을 한 뒤 스코어링을 해서 성격 변수로 변환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QR을 생성할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사물 정보를 처리해서 80개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키에 각각의 값을 담고요. 그 속성 값 사이의 조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격 차트, 성격 요약, 인사말, 매력적 결함 등을 생성을 합니다. 실제 인터랙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혜원이가 나를 찾아줘서 완전 기분업이야. 빵에 발려서 놀라게 해줘야지. 내일은 또 무슨 빵이랑 만날지 기대된다는 사실. 너 되게 격동적이다. 그치? 내일은 또 무슨 빵이랑 만나게 해줄까? 나도 되게 기대가 된다. 아하, 그럼 내일은 특별히 크로와상으로 가볼까? 바삭거리는 크로와상 위에 내 부드러운 피넛버터라니 상상만 해도 맛있겠지? 우리 혜원이 입맛에 딱 맞춰줄게. 보시다시피 설정된 성격에 맞추어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성격을 생성할 때 프롬프트가 조정이 되어서 감정 표현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자동화된 성격을 주입하면 사용자가 기대하는 인터랙션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1차 페르소나 생성 이후에 2차 성격 조정을 사용자의 권한에 맡깁니다. 그 결과로 온기가 좀 차갑고 내향성 스코어가 90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말이 좀 짧고 사교성과 친근함 점수가 높은 친구는 쾌활하고 적극적인 말투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체 페르소나 생성의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단계에서 연산을 거치고 최종 성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격이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면 진정한 유대감을 쌓기는 어렵겠죠. 회원님께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프라를 전담하고 설계를 해주셨는데요. 핵심만 소개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대화 원문은 DB에 저장이 되는데 기억을 소환할 때 단기 메모리는 최근에 10턴만 서버에서 불러오고 장기 기억은 매 10턴마다 작은 요약 모델을 따로 붙여서 서머리를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확인하시면 10턴이 넘어간 대화의 맥락도 놓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티가 독특한 개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면서 나와 유대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페르소나의 일관성 유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주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물의 입장에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사용자에 빙의해서 말을 한다든지 발화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모든 세부 성격은 제이슨에 저장됩니다. 세부 성격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표현력이 높아지는데 이행력이 훌륭합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건 사물이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정성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지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계 심화 지수는 단순 잡담을 넘어서 의미 있고 개인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국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적시에 꺼내서 대화에 반영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관장하는 프롬프트에 다음 대화를 위한 제안을 준비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사실 MVP에는 없었던 추가 기능이라서 이 부분의 이행력은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MVP 프로덕트 이전에 프로토타입을 다양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때 고려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성격 변수의 값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친밀도가 쌓일수록 변수 값이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었는데, 사람도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계속 인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모델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근본적으로 AI가 과친절한 성향이 있고, 논팽스 팀이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세분화된 성격 프로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옹기 점수가 높으면 다른 성격 프로필보다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따뜻하지만 불친절하거나 게으른 성격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도 여전히 적극적이고 친절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TTS의 응답 반응 속도가 중요했고, 개선 방식을 통해서 평균 3초로 크게 향상을 했습니다. 그보다 약간 늦어지더라도 음성 채팅창의 UI를 반투명하게 해서 사용자가 텍스트 응답이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기본 기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개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것 중에 사용자가 내 주변 모멘티드를 찾아서 구독을 하는 소셜 기능이 있어요. 한 유저가 만든 페르소나의 성격이 너무 재밌고 인터랙션이 호감이다. 그러면 다른 유저가 그 캐릭터를 구독을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열거나 기업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팬덤을 형성할 수 있겠죠. 모멘티가 이 방향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QR을 통해서 위치 기반으로 인터랙션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인터랙션이 발생한 위치와 빈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역으로 게릴라 마케팅이나 팝업 이벤트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개발을 시작할 때 즈음에 레퍼런스로 채택한 톨란이라는 페르소나 챗봇이에요. 유료 사용자들이 "제 캐릭터 좀 보세요. 오늘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공유를 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미 애착이 형성된 유저들은 굿즈 내달라고 벌써부터 건의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셜이 아니더라도 무인 차량이나 IoT 플랫폼에서의 모멘티를 적용한다면 이제는 보편적인 UX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개인으로서의 나를 이해하는, 공감하는 상호작용이 점점 더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멋진 앱을 저를 포함한 4명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기능 중심으로 파트를 나누고 각자 중추가 되는 역할이 주어졌지만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도와가면서 유연하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